오늘 얘기 드리는 이 첫 번째는 바로 중앙에서 선생님들의 인프라가 체계적으로 잘 관리되고 있는가, 마이크로소프트식으로 표현하면은 바로 액티브 디렉토리가 어느 범위까지 되어져 있는가를 분명히 파악을 하셔야 되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회사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계기별 사용자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해 줘서 좋다. 대표적으로 개발 성향이 강한 소프트웨어 회사 같은 경우는 개발자분들이 중앙에서 관리받는 것을 되게 싫어하시는 케이스도 있는데요. 이런 케이스. 아니면은 R&D 부서만은 별도의 관리를 필요로 하겠다.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액티브 디렉토리 디자인과 관련된 부분으로 확 발전이 되게 되는데요. 이런 액티브 디렉토리의 기술적인 얘기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가 2003년, 2004년, 2005년 이후에 굉장히 다양한 그 웹캐스트로 말씀을 드린 전력이 있습니다. 이 동영상과 함께 나중에 제가 따로 링크를 제공을 해드릴 예정인데요. 게시판을 통해서나 이런 AD에 대해서 이런 점은 우리 회사에 도입하는데 조금 어렵다. 아니면 이런 점이 좀 더 궁금하다. 라고 했을 때는 이제 이런 캠페인이 이런 시리즈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선생님들께서는 이 동영상과 같이 있는 게시판을 잘 이용을 하시면 원하시는 얘기를 하고 오실 수가 있고 이것을 미리 경험하신 다른 분들이 도와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분은 드릴 수 있는 방안으로 발전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오늘은 제가 플래닝이라는 단어로 현재 선생님들의 인프라가 어떤 단계에 머물러 있고 아니면 이런 부분을 좀 해결하면 좀 더 발전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을 같이 해보자는 것이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꺼내든 이야기가 바로 이 중앙관리의 기본인 액티브 디렉토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정에 대한 중앙관리가 끝나고 정책에 대한 중앙관리, 액티브 디렉토리 사용을 하시면 그룹 정책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클라이언트나 서버들로 다 내려보낼 수가 있습니다. 윈도우 XP 시절에 엔지니어를 하셨던 분들은 이 그룹 정책이 꼭 필요하다고 느낀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XP 서비스 팩 2에 대한 출시 이후에 상당히 이쪽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 이유는 매우 심플합니다. XP 서비스 팩 2부터 기본적으로 윈도우의 방화벽이 다 켜진 상태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전까지의 네트워크 관리자분들 아니면 시스템 관리자분들은 시스템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를 일일이 다 파악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면 중앙에서 얘네들한테 직접 핑을 쓰는 그런 프로세스를 쓰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파이어월이 들어왔어요. 윈도우 방화벽에 들어가가지고 윈도우 방화벽에서 모든 것을 다 막아버리니 핑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제가 강사였을 때 여기저기 회사를 다니면서 XP 서비스 팩 2에 대한 얘기를 드렸을 때 제일 많이 하셨던 질문 중에 한 가지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냐는 겁니다. 물론 클라이언트들이 어느 정도 작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 아니면 스크립트화 시키고 싶다라고 하시면 네트워크와 관련된 명령어 도구인 넷시를 쓰셔가지고 방법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저희가 가장 FM적으로 공고했던 방안은 중앙에 있는 도메인 컨트롤러에서 그룹 정책을 만들어서 클라이언트로 배포하시라는 것이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90분 플러스 마이너스 30분 이내에 클라이언트의 이런 정책이 다 업데이트 되게 되고 그룹 정책을 통해서 관리자분들은 몇 번의 클릭 몇 분만으로 완료를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좀 더 빠르게 업데이트 되어야 된다면 그제서야 메일로 그냥 명령어 프롬프트에서 gp 업데이트 슬래시 포스라고 한번 쳐주십시오 라고 치면은 사용자분들은 이 명령을 침으로써 이 정책을 내려갈 수 있는 구조를 가져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중앙에서 무언가를 관리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이런 인프라를 갖는 데 있어서 내 문제점이 뭔지 사용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들어갈 것인지, 계정은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그리고 정책은 무엇이 필요한지, 그 다음에 차후에 우리가 어떤 거에 대해서까지 쓰려고 하는 예정인지 보통 이렇게 많이 쓰시더라고요. 지금 보면은요. AD가 있습니다. 왜 있냐면은 익스체인지 서버 때문에 있는 겁니다. 여기서 계정을 만들어 줍니다. 관리자분들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일반 사용자분들은 자신의 컴퓨터를 워크그룹 쓰고 있기 때문에 자기만 또 계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관리된 계정은 2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관리 서버 내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파일 서버에 대한 권한을 줄 때도 다 기계별로 계정을 만들어 줍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뭐가 됩니까? 계정 횟수는 많아지게 되고 보안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확장을 하려고 생각을 했더니 제한이 많습니다. 그냥 그때마다 사용자 계정이 추가로 필요해졌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인프라에 대한 중앙관리, IT 분들께서 최적화하시려고 한다면 무언가 중앙에서 최적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해졌다는 의미라고 꼭 보시면 되고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이제라도
마이크로소프트의 방식을 윈도우를 쓰신다고 한다면 액티브 디렉토리의 클라이언트까지 확장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간단한 마우스 클릭 몇 번만으로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인프라에 대한 변경을 중앙에서 내리실 수도 있고요. 클라이언트의 어떤 프로그램 설치해 준 것도 간단하지만 비록 뭐 제품군이 있는 것보다는 조금 떨어지지만 손쉽게 그룹 정책을 이용하셔가지고 클라이언트로 내려보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그룹 정책을 만드시고 AD를 만드시면서 꼭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이 현재 우리 회사에 있는 자원 파악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작업을 하실 때나 프로세스, 쉽게 이런 거죠. 우리 회사는 패치가 언제까지 진행돼야 된다. 이 얘기를 들으시는 분 중에서 선생님들의 인프라의 패치를 관리하기 위해서 최소한 우리 회사는 WSOS라고 하는 기술을 써서 중앙에서 패치를 관리하고 있다 라고 하신다고 한다면 최소한의 IT의 인프라에 중요한 도구인 업데이트 매니지먼트는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또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죠. 패치를 해야 되는데 몇 월 며칠까지 해야 되고 아니면 내일 아침에 봤을 때 무슨 패치가 적용된 컴퓨터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이게 패치가 안 된 컴퓨터 때문에 나중에 무언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지를 미리 예측을 하는, 즉 여기서 제일 중요한 미리라는 단어인데요. 최적화가 돼서 어느 정도 프로세스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미리 예측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패치가 안 된 컴퓨터 아니면은 무언가 적용이 안 된 컴퓨터가 당연히 차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확률은 점점 높아지게 되고요. 이런 측면에서 사전에 문제를 파악하고 중앙에서 뭔가를 핸들링할 수 있는 부분들을 꾸미시는데 역시나 반복적으로 얘기 드린 것처럼 무언가 중앙에서 관련한 디렉토리 시스템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경우는 되게 많으시죠. 우리 회사는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뭔가 작업을 했는데 작업을 한 이후에 문제가 많이 발생해요. 근데 이 작업이 뭔지 잘 모른다는 것이죠. 이것을 매니지먼트 프레임워크에서는 체인지 매니지먼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언가 변경이 됐는데 이 변경이 뭐가 됐는지를 중앙에서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뭐 쉽게 이런 셈이 될 수 있습니다. 조그마한 회사 같은 경우는 직원이 자기 컴퓨터에 달 수 있는 부품을 사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달았는데 그게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직원을 찾아가서 당신 뭐 했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뭐라고 답변합니까? 난 아무것도 한 적이 없는데요. 이랬을 때 관리자분들께서는 로고 다 뒤지시고 아니면은 그 컴퓨터를 계속 분석해서 문제를 찾으셔야 되는 그 난해함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체인지 매니지먼트를 하실 수 있다면 이건 차후에 사실 다음 편에서 얘기를 드릴 얘기입니다만 저희의 제품군 중에 액티브 디렉토리 기반으로 매니지먼트 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 매니지먼트 기술에서는 선생님들께서 아니 선생님 인프라에서 무언가 변경되는 게 어떤 소프트웨어가 깔렸는지 하드웨어 추가됐는지 업데이트가 됐는지 폴더가 뭐가 바뀌었는지 이런 것들을 중앙에서 다 관리하고 볼 수 있는 그런 메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사용자가 왜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이런 히스토리를 기반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역시나 무슨 얘기입니까? 이런 프로세스가 만들어져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 회사에서 소프트웨어 설치할 때, 우리 회사 새 직원이 들어오면, 우리 회사에서 소프트웨어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클라이언트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어떤 방식으로 수정할 것인가, 아니 고객사에서 무언가 요청이 들어오면 이런 여러 가지 작업들을 정형화된 프로세스로 만드는 작업은 제가 봤을 때는 IT 인재원 초반에 좀 힘드실 수가 있지만 다른 부서라든가 윗분들이 보셨을 때는 우리 IT 팀이 좀 더 정형화돼서 돌아가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측면에서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데 우리 회사가 이런 기술을 추가로 도입을 해서 이런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해서 좀 더 체계적인 얘기가 가능해질 수 있는 것이고요. 제가 작년부터 많이 말씀드렸던 IT 부서가 비즈니스와 뭔가 잘 붙어갈 수 있는 그런 모양새로 분명히 발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도 가능해지겠죠. 컴퓨터가 100대가 있어요. 100대가 있는데 이 100대의 현재 보안 상태를 다 모니터링 하시고 싶으세요. 가장 심플한 툴이 뭐가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회사의 컴퓨터 100대에 게스트 계정이 이네이블 되어져 있는 컴퓨터를 다 찾아달랍니다. 찾고 싶습니다. 이것 때문에 보안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비록 오래된 툴이긴 하지만 이런 보안 상태를 중앙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습니까? MBS라고 하는 툴이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베이스라인 시큐리티 애널라이저라는 툴인데요. 얘를 돌리는데 역시나 컴퓨터가 많아지면 많을수록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은 A에서 B로, 즉 관리자 컴퓨터가 다른 무언가를 조사하기 위해서 B를 들어갈 때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면 바로 인증에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인증을 하기 위해서 또 계정 패스워드 다 수거를 하셔야 되고 내가 도대체 어떤 얘기를 어떻게 해야 돼?
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고민을 하시게 되는데요. 이런 인증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생각을 하실 때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초반에 액티브 디렉토리라는 것이 없다면, 아니 무언가 중앙에서 관리할 수 있는 중앙화 시스템이 없다고 한다면 개개별 머신들을 다니시면서 이 머신들의 계정과 패스워드를 모두 다 파악하시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고, 이런 어떤 중앙화된 관리 툴을 사용하실 수 있는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어떠한 관리 인프라 아니면 최적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조그마한 거의 시작을 마이크로소프트 기술을 사용하시고자 한다면 액티브 디렉토리부터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액티브 디렉토리 설치할 때 굉장히 큰 머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더 심하게 표현하면 선생님들의 하이퍼V라든가 여러 가지 가상화 머신들 안에서 간단하게 액티브 디렉토리 한번 운영해 보시면서 테스트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런 중앙화된 관리, 여러분들께서는 현재 인프라에서 이런 중앙화된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은 개별적으로 IT가 문제 발생 시간마다 쫓아다니시는지, 그리고 우리 회사에서는 계정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만약 뭐 직원이 새로 들어왔는데 코알라라고 하는 계정을 만들어 달라 그래요. 만들어 줄 것인지, 아니면 우리 회사는 어떤 규칙에 의거해서 이니셜로 만들어 줄지, 어떤 사용자가 어떤 소프트웨어를 제대로 설치했는지 설치하지 않았는지를 쫓아다닐 것인지, 개별적으로 하지 않고 중앙에서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프라가 기본적으로 한번 어떠한 식으로 전에 생각을 하시고 나면은요, 제 생각에는 어떤 방향성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우리 회사는 기본적으로 추가적인 윈도우의 피처가 필요하다, 아니면 우리 회사는 추가적으로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필요하다, 아니면 우리 회사는 추가적으로 어떠한 추가적인 세팅이나 어떤 인스펙션이 필요하다. 만약에 누군가가 현재 자기가 쓰는 메일 계정을 가지고 똑같이 회사 밖에서 접근해 쓰고 싶다라고 합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VPN이 필요하죠. 근데 역시나 이것도 사용자의 계정을 써야 되는 인프라이기 때문에 인프라를 어떻게 잘 쓸 것인지, 계속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만, 중앙에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무언가, 현재 여러분들의 상태가 서버 기반인지 클라이언트까지 모두 나가 있는지, 아니면 우리 회사는 이런 걸 참 잘 쓰고 있는지, 이런 면은 참 부족한지, 아니면 우리 회사 컴퓨터들에 대한 모든 세팅을 내일부터는 B로 바꿔야 되는데 뭐 이런 것도 좋습니다. C 드라이브에 있는 특정 폴더를 만들고 이 특정 폴더에서 뭔가 값이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이런 것들을 오늘 한번 차분히 앉아서 단 10분이더라도 어떻게 중앙 관리화를 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면 이 다음 편, 그 다음 편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인프라가 좀 더 풍성해지고 많은 조직원들이 재밌게 이용하고 여러분들의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인프라로 발전하는 방향을 같이 한번 모색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